지금 뭐 신선한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뭐 자한당 우리가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조합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시청자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대한애국당 관련 있는 내용들이 오늘 석간 기사에 뜬 내용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예, 예. 특히 오늘 오후에 20대 청년 한 놈이 세종시 새청사 개청을 기념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015년 7월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희호를 보낸 것을 볼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썼는데 그 표지석에 붉은 페인트를 갖다가 뿌려버렸어요. 어떤 젊은 놈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촛불혁명으로 국민한테 탄핵을 당해서 쫓겨난 사람의 친필 표지석을 어떻게 세종시가 상징처럼 당당하게 표지석을 세워뒀냐,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철거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석간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대 범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사람의 숨어있는 흔적이다. 이거를 찾아서 지우는 게 이 20대 젊은 놈의 사명이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철거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놈이 또 퍼포먼스까지 이제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놈을 어떻게 이제 법으로 다스릴지 이런 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20대인데 이 범인이 이런 좌파들의 짓거리를 보면은 좌파들한테 자기의 개인적 판단과 이념을 가치로 이거 남을 단죄할 수 있는 권리와 권능, 이게 도대체 누가 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짓거리를 하는 놈들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고 하는데, 아니 대통령이 국민의 재산을 약탈을 했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생명을 빼앗았습니까? 도대체 이 젊은 20대라고 하는 놈이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그거 우리 애국 당원들이 추적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MB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로 승인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오늘날의 세종시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요놈의 신상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두어야 할 겁니다. 저도 한번 요놈을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놈의 신상을 깊이 저장해 둬야겠습니다. 요놈은 아마 틀림없이 무의도식하는 놈일 겁니다. 이놈의 출신지, 학교, 부모, 형제, 배경 이런 거 다 털어보면은 분명히 이 짓을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석간 기사에 모처럼 대한애국당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 그게 135만 개라고 하죠? 예. 예, 135만 명. 예. 예, 135만 명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아주 긍정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이 대법원하고 고등법원에 제출한 서명이 아마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한
4개월 정도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이 받은 서명 같은데 아니, 어쨌든 1년 넘게죠. 1년 넘게 처음부터 했던 게 예, 토탈 그러니까 135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2017년부터 이제 한 게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7차례인가 이렇게 걸쳐 예, 가지고 7차로 이제 오늘 했는데 최종 예, 집계가 135만. 예. 여기 기사에 보니까 134만 8,828개라고 떴네요. 예, 예, 예. 예. 어쨌든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간절히 원한다고 탄핵 무효를 확신하는 국민이 서명을 받는 운동을 펼쳐왔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이제 그 탄핵 당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이 정치 보복하고 인권 탄압에 대해서 이제 지금보다는 좀 양상을 달리해서 국제사회에도 강력하게 알릴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오늘 떴습니다. 아주 예, 예. 긍정적이었는데 이게 뭐 비교적 대한애국당 입장에 조금도 그러지 않고 아주 상세한 내용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그 문무일이가 지금 검찰총장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뭐 해외 나간 것 같은데 이 지금 뭐 국회에서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그 패스트트랙, 제가 이거 뭐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은 신속 처리 안건이지만은 언젠가 제가 패스트트랙 이거는 날치기 안건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예. 예, 이 날치기 안건에 대해서 이 형사사법 절차가 반드시 그 민주적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돼야 하는데 이 날치기 안건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뭐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그래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갖다가 피력했습니다. 거기다가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균형과 견제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검찰, 경찰, 사법부 다 각성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런 소리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찍소리도 없다가 갑자기 검찰총장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 원리에 관하면 진작에 총장직을 걸고 강하게 저항을 하든지 이제 버스가 지나갔는데 그냥 립서비스 한번 해보자는 건지. 사실 이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검찰 직원들한테 보여주기식 생쇼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무일이도 문가 정권 아래서 과연 공정하고 올바른 검찰 역할을 했는지 이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도 정권 눈치나 보고 소신 없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지만 뭐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문무일이가 소신을 밝힌 것은 그래도 평가할 만한 일이고 민주주의와 검찰,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우리 그 보수 우익들한테는 솔깃한 그런 기여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뉴스가 될 만한 그런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예, 이 문무일이는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죠.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하고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이런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는데 이게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어쨌든 밝혔습니다. 이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 100번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좀 더 소신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김경수 대선 여론 조작 사건 그리고 문재인이 딸 해외 도피 사건 그리고
지금 꺼질 줄 모르는 그런 손해원의 범죄 사건, 여기다가 청와대에서 이 벌리는 각종 부정과 비리 사건들 뿐만 아니라 JTBC 손석희 그 배임 사건, 그리고 지금 중기분과 어디 그 장관으로 지금 나가 있는 박영선이 부정부패 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권의 계란 그런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을 국민을 위한 검찰의 길로 문무일은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보면은 그 공수처라고 하는 게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검찰의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그런 그 권한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상자를 보면은 고위공직자가 우리나라에 한 7,000명 정도가 됩니다. 7,000여 명 정도가 이제 공수처가 설치되면은 이 바운더리 안에 이제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 주사파 정권이 대법원을 서울지검 산하기관으로 이제 두고, 대검을 공수처 산하기관으로 편입시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수처 처장으로 민변 변호사 출신들이 이제 등용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공수처 관계자도 민변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세상 참 볼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치기권, 이 패스트트랙은 온갖 부정한 편법이 동원된 반민주적 행위였습니다. 이 정치 쓰레기 손학규의 그 사보임 행위, 이거를 보면은 사실은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덕을 본 게 손학규 하나예요. 손학규 국회의원 시키려고 이거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손학규의 이 사보임 행위, 이거 정말 더럽고 추악한 모습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미래 저런 쓰레기 정치인 손학규 같은 인간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 동의 없는 선거법 제정은 국민 참정권 침해고, 대한민국을 정치인이 좌지우지할 그런 명분이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겁니다. 오늘 그 자유한국 조합원들 하는 거 보니까 말이죠. 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강화문에 천막 설치하는데 변상금 뭐 몇백만 원이 들어가고 또 몇천만 원이 두려운지 어쨌든 천막 당사를 이 박원순이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포기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그 자유한국 조합원들의 구호도 그렇고 뭐 돈 내는 데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도 기부하는 사람들이 없다시피 해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로만 해고 방공 부르짖지 말고 그 조합원들 세비 각출해서 변상금 준비하고 천막 당사 밀고 나가야지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어차피 자유한국 조합원은 말로만 애국자들이니까 누가 그 조합원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간 겁니까? 이미 애당초 예상한 일이지만 이번 일로 정치적 혁신을 하자는 판국에 그 날파리들이 무서워서 그 장소를 광화문을 피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좌파들이 그 자유한국 조합을 만만하게 볼 겁니다. 뭐 지금 역시 만만하게 보고 있지만 말이죠. 이제는 이판사판인 판국의 조합 지도부는 뭘 주저하고 있는지 그 실력 가지고 절대로 밀어붙일 수도 없을 겁니다. 이 사실 자유한국 조합의 투쟁은 어찌 이리도 모든 게 참 적극적인지, 이러니까 문재인하고 그 민주당 좌익 패거리들이 그 좌익 패거리들한테 농락이나 당하고 조롱만 당할 뿐입니다. 하기야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해보지도 못한 그런 웰빙족들이 지금
자유한국 조합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겠죠. 그렇다고 투쟁을 더 잘할 수 있는 대한애국당한테 자리를 양보하자니 그건 싫을 거고. 어찌 한번 보세요. 그 베트남에까지 댓글 지지부대를 깔아놓는 그 자익들 한번 보세요. 이 조합원들 노는 꼴이 어린애들 수정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리고 고도의 그런 심리전까지 좀 전개를 해서 자익들 입에서 개거품 흘러내리게끔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이 자유한국 조합은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문재인 좌파 독재가 철저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직 김정은과 민노총을 이해하는 문재인과 그 일당에게 반대하는 국민은 설당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우파는 이런 문재인 타도를 위한 치밀한 계획과 투쟁을 각오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시간은 문재인한테 분명하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앞으로 권력 다툼과 레임덕이 생기게 될 것이고 비리 고발이 터져나올 거고 우리는 주도 면밀하게 일치단결해서 문재인 타도에 전념하되 우리 그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국민들한테 얌전하고 고상한 용어는 어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문재인 스탑이 뭡니까? 이런 구호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문재인 스탑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문재인 하는 짓이 심각하지 않구나 국민들이 이런 생각이 들 뿐일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한 뉴스 중에 하나가 예. 그 베네수엘라 있지 않습니까? 예, 니콜라스 그 예. 마두로 정권 이게 오늘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 정부군 그 장갑차가 시위에 참가한 그 시민들을 향해서 이 돌진하는 영상이 아마 공개가 됐습니다. 장갑차로 아주 깔아뭉개는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 이 마두로 정권 퇴진 운동을 이제 그 좌파 정권이죠. 이거를 주도하는 데가 이 가이도 베네수엘라 그 국회의장인데 이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이 마두로 정권 축출을 촉구하는 지금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도 그 국회의장이 주도한 시위에 아마 수만 명의 반정부 시위대하고 일부 군인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우리 언론들에 대해서는 언론들은 이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하고 여러 가지 대비되는 것들이 지금 많을 거고 아마 이 정권도 베네수엘라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을 겁니다. 근데 미국의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트위터에 올린 거를 보게 되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그 가이도 이 국회의장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그 임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이 예.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의 그 반미 정권을 갖다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도 국회의장 이 반정부 그 가이도 정권을 임시 대통령으로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봤을 때는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부가 뒤집어지고 아마 혁명에 성공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은 전적으로 이 가이도 정권을 지지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거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아니죠. 왕 지도자가 개판이라서 식민지로만 수십 년을 산 한민족입니다. 지금 보복에만 눈이 먼 이 자익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마 이 대한민국도 대전으로 갈 확률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놈의 그 자익들 완장차고 독식 배 터지게 챙겨 먹는 지금 상황이 예전이나
마찬가지이기도 할 겁니다. 이 현 정부의 핵심 사상은 공짜로 세금 퍼다 붓고 표 얻는 게 목적이라고 맹신하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의 정책이 룰 모델이라고 방송에서 주장하던 그런 놈들, 이 정권의 핵심 사상가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이 나라의 미래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공짜 세금 뿌리는 공직자, 그리고 얻어먹으려는 국민들이 설쳐대고 열심히 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공짜로 즐기려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미래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음흉한 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현혹하고, 정말 이 공짜는 없다는 엄연한 진리를 이 땅에서 마비시켜 종국에는 공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 KBS하고 한겨레가 그토록 칭송했던 베네수엘라의 민중정신을 본받자고 짓거리였던 그런 한겨레 신문. 그런데 그 민중들이 지금 현재 장갑차에 깔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를 부각시키는 그 보수의 검은 속내라고 비아냥대던 한겨레 신문. 왜 베네수엘라의 비참한 현실을 지금 애써 예면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이상이 망가지는 것을 감춰야 하니까 지금 숨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처럼 좌파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줘야 하니까 그렇게 했죠. 이번에는 정부군의 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적폐 세력은 장갑차로 깔아 뭉개도 된다고 할 건가요? 한국의 차베스, 문재인은 뭐라고 하는지 그 좌파들의 논평이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